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기계설계 산업기사를 강의하는 강영식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2012년도 기사 제1회 기계설계 산업기사 B형 시험지를 가지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과목 기계가공법 및 안전관리부터 보시도록 하시죠. 자, 1번 보겠습니다. 1. 보통 선반 작업 시에 안전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하고 안전문제 나왔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가. 칩에 의한 상처를 방지하기 위해 소매가 긴 작업복과 장갑을 끼도록 한다. 이거 절대 착용하면 안 되겠죠? 2. 칩이 공작물에 걸려 회전할 때는 즉시 기계를 정지시키고 칩을 제거한다. 자, 이게 올바른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 하고 라는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죠? 자,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드릴의 각도가 118도로 되어 있으면서 날끝의 좌우의 길이가 다르다고 하면은 날끝의 좌우 길이가 같을 때보다 가공 후의 가공 변화는 무엇이겠냐 알겠는데, 자, 요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래 드릴이 이렇게 끝이 날 각도가 118도 돼 있죠. 이렇게 헬리칼 이렇게 꼬여 있고요. 자, 그런데 리그라인딩을 해가지고 요 끝점이 드릴의 이 회전축하고 어긋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못 연삭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긋나지고 이만큼 편심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회전축에 대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데 실제 끝점은 여기에서 가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반대쪽에 올 때는 요 끝점이 요쪽으로 오겠죠. 자, 이래가지고 이것만큼 두 개의 편심거리만큼 이만한 거리로 여기서는 이렇게 깎이고 여기에 왔을 때는 이렇게 깎으니까 공작물의 직경은 어떻게 돼요? 원래의 직경을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정답이 가 더 커진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3번 전기 스위치를 취급할 때 틀린 것은 역시 안전문제죠. 가 정전 시에는 반드시 끈다. 나 스위치를 습한 곳에 설비되지 않도록 한다. 맞겠죠. 다 기계 운전 시 작업자에게 연락 후에 시동을 한다. 맞고요. 라 스위치를 뺄 때는 부하를 크게 한다는데 부하를 작게 해야 큰 사고 예방을 할 수 있겠죠. 정답은 라 부하를 크게 한다가 틀렸겠죠. 4번 밀링 분할대를 3도의 각도로 분할하는데 분할 핸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자, 브라운 샤프 10파이어를 했습니다. 자, 10파이어를 했다니까, 자, 4번 문제죠. 브라운 샤프트에 구멍이 몇 개 있다는 얘기죠? 모두 18개가 있다는 얘기죠. 자, 제가 대충 그냥 구멍 그렸는데 개수가 18개가 있다는 얘기고, 자, 근데 지금 몇 도 분할을 한대요? 3도의 분할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자, 18에 3도니까 18을 나누기 3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3등분 이렇게 120도 각도로 되겠죠? 그랬을 때 요 상분등을 했을 때 요 구멍의 개수를 해보면, 자, 몇 개? 3, 6, 18. 6구멍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정답이 나오겠네요. 나 6구멍씩 이동을 하면 정답이 되겠죠? 5번 텔레스코핑 게이지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자, 텔레스코핑 게이지가 최근에 나온 그런 게이지 형태인데, 결과부터 말하면 안찌름 측정이 맞습니다. 요것은 직경이 아주 작은 파이가, 보통 파이가 큰 직경 같으면은 이렇게 내층 마이크로메타로 해가지고 요게 경을 측정합니다. 스핀들을 옮겨가지고 내층 마이크로메타 이렇게 하는데, 요 내경의 치수가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내치 마이크로미터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요게 보면 T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요 게이지가 우리 말하는 바로 텔레스코핑 게이지라는 거가 있습니다. 요게 이 게이지 끝에는 볼 플랜저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축해가지고 내경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요거는 작은 직경을 측정하는데 아주 적합한 게이지가 되겠죠. 6번으로 가겠습니다. 스패너 작업 시 안전사항으로 옳은 것은 돼 있네요. 자, 스패너는 어떤 볼트 너트를 조이는 데 쓰이는데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묻는 겁니다. 가, 너트의 머리 치수보다 약간 큰 스패너를 사용한다 하던데, 이거는 충분히 큰 스패너를 사용해야겠죠. 그건 말이 틀렸겠죠. 나,
꼭 조일 때는 스패너 자루에 파이프를 끼워 사용해야 한다. 파이프를 끼워서 사용하는 걸 우리 현장에서 많이 응급조치로 많이 하는데 이거 틀린 방법입니다. 반드시 규격에 맞는 그 스패너를 꼭 사용해야겠죠. 다 고정조에 힘이 많이 걸리는 것은 그 방향으로 사용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걸리는 힘의 방향으로 잡아 당겨야 갑자기 휙 돌았을 때 그 미끄러짐이나 낙상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대비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정답은 다가 되겠죠. 라를 한번 읽어보면은 너트를 조일 때는 스패너를 깊게 물려서 약간씩 미는 방식으로 할 때가 아니라 조일 때가 아니라 풀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7번으로 하겠습니다. 1인치의 4개의 산을 리드 스크루를 가진 선반에서 피치 4mm의 나사를 깎고자 할 때 기어의 변환 일수를 구하라 됐죠. 1인치의 4산이래요. 그죠? 자, 인치계 나사입니다. 자, 이렇게 쭉 가는데 1인치 안에 몇 개 산? 하나, 둘, 셋, 넷. 4개 산이 거쳤대요. 1인치 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미리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하나에 대한 거면은 4로 1인치는 25.4mm니까 이렇게 나누면은 피치가 나오겠죠? 미리게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한 상태에서 나사의 피치 리드가 4mm, 요게 4mm, 우리 나사를 4mm, 피치가 4mm인 거를 깎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리드 스크류고, 우리는 깎으려고 하는 4mm의 나사니까, 이거와 비례의 관계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나누면 얼마 납니까? 4, 6, 24니까 6.55가 나오겠네요. 그죠? 6.55 되고, 우리는 피치가 몇 mm? 4mm니까, 4대 6.5는 이렇게 비례식으로 된 게 있는 게 봐보세요. 자, 그랬을 때 비례적으로 되어 있는 기하열. 자, 4배에 되는 기하열이 A가 80개인데 B는 137이면은 137을 6으로 나누면은 6, 이게 잘 안 맞죠? 라를 보세요. 라를 보면은 A가 80개에 몇 개입니까? 127개죠. 자, 그랬을 때 6.4배가 20배가 되겠네요. 20배 됐어요. 요거 20배면 요게 나옵니까?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요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치계 나사인 거를 미리계로 환산하고 원하고자 하는 나사의 피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비례식을 해가지고 같은 비례가 되는 그 기하열을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8번 다음 연삭수돌의 입자 중 주철이나 칠르 주물과 같이 경하고 치성이 강한 재료로 쓰이는 연삭수돌 재료를 구하시오. 됐죠? 가 A 수돌은 Al2 O3계 산화알루미늄계이죠. 자, 요거는 일반 강재를 많이 쓰는 거죠. A 계열은. B 입자는 이건 붕소죠. 붕소, 탄화붕소계는 이거는 내핑 재료로 씁니다. 그 다음에 WA는 뭐죠? 당금질강 또는 고속도강 같은 데다가 쓰이는 수돌 재료고, 역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재료는 C 입자죠. C는 탄화규소계가 되겠죠. 정답은 C 입자 라가 되겠습니다. 9번 선반의 나사 절사 접시 나사의 각도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하고, 이건 비교적 쉬운 문제인데, 자, 헷갈리는 것은 여러분들 나사 피치 게이지하고 라의 센터 게이지가 있는데, 라의 피치 게이지는 나사의 피치를 측정하는 거고, 나사의 센터 게이지는 이렇게 끝에 60도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되죠. 요 각도가 몇 도? 60도. 인치계는 여기 55도. 그래가지고 나사 센터 게이지는 요 나사 산의 요 각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정답은 라 센터 게이지가 되겠죠. 10번 다음은 정밀 입자 가공에 나타나는 것은 이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가 슈퍼 피니싱 배럴 가공은 이런 배럴통 속에 커다란 배럴통 속에 절반 모래 이런 연삭 입자하고 제품을 같이 섞어서 놓으면서 이거를 회전시키면서 그 제품의 가생에 있는 이런 버 같은 거 모서리를 매끈하게 만드는 가공이죠. 그래서 배럴 가공은 정밀 절삭 가공 범주에는 속하지가 않겠죠. 11번 CNC 공작기계의 서버기호 제어 방식으로 틀린 것은
단일 회로라는 건 아예 말 조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보나마나 단일 회로가 되겠네요. 자, 개방 회로, 폐쇄 회로, 반폐쇄 회로 이렇게 돼 있고, 요즘 복합식 쓰는 거 하이브리드 이런 회로도 또 따로 있겠죠. 12번. 보통 선반에서 테이프 나사를 가공하고자 할 때 절삭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테이프 나사를 가공한대요. 자, 이럴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 바이트의 높이는 공작물의 중지선보다 높게 설치하는 것이 바로, 정답이 바로 있겠네요. 나사 가공이든 아니면 일반 선반 작업이든 공작물의 높이하고 공작물의 요 회전 높이하고 바이트의 요 높이는 일직선상에 있어야겠죠. 요 놈은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으면은 절삭 가공이 제대로 안 나오겠죠. 정답이 가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갑니다. 밀링 머신에 사용되는 부속 장치가 아닌 것은 아답터, 바이스. 자, 방진구가 나오는데 방진구는 밀링이 아니라 선반에서 사용하는 거죠. 정답은 방진구 되겠네요. 14번. 테이블의 이동거리가 전후 300mm, 좌우 850mm, 상압 450mm, 니형 머신의 호칭번호로 옳은 것을 되는데,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 1회 문제가 요번에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은 밀링에서 여러분들 머리에 이렇게 담고 다닐 것은, 보통 1호에서 5호까지가 있는데, 밀링의 1호가 제일 작고, 5가 제일 크다. 이 정도만 외우고 있으면 되는데, 요번에는 아예 구체적으로 테이블 크기를 묻고 있네요. 자, 정답은 3호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15번으로 가겠습니다. 기어 가공에서 창성에 의한 절삭법이 아닌 것을 묻겠습니다. 이건 비교적 쉬운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형판에 의한 작업. 형판에 의한 작업은 이거는 선반에서 나오는 거죠. 선반에 어떤 모형 선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형판이 만들어가지고 요 곡선 따라 측정할 수 있는 게이지가 있어가지고 요거 따라 선반 작업이 요거 따라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정답은 보나마나 형판에 의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16번. 초경합금의 사용 선택 기준에 표시하는 내용 중 IS 규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요것도 최근 문제인데 어려운 난이도 문제입니다. 자, 정답은 N 계열이 되겠습니다. N 계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17번 가겠습니다. 절삭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것은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반드시 알아둬야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극압류는 절삭류가 고온 상태에서 마찰을 받을 수 있을 때만 사용한다. 맞죠? 수용성 절삭육제는 점성이 낮으며 윤활작용은 좋으나 냉각작용이 좋지 못하다는데, 수용성 절삭류가 냉각 절삭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죠. 그러니까 정답이 요거 되겠네요. 냉각작용이 좋지 못하다가 아니라 냉각작용이 우수하다로 고쳐야겠죠. 자, 그러면 1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8. 시중기와 만원경을 조합한 것으로, 자, 이것도 최근 나오는 그 측정 게이지네요. 미소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광학적 각도 측정기는 오토콜리메이터죠. 오토콜리메이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18번 같은 최근 경향에 관한 문제니까 반드시 나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19번. 연삭숫돌에서 눈매음 현상의 발생의 원인이 아닌 것은 나왔나요? 숫돌의 원주 속도가 느린 경우, 그렇죠? 느린 경우에 눈매음 현상이 자꾸 생기겠죠. 숫돌 입자가 너무 큰 경우, 요게 정답이네요. 숫돌 입자가 클 때는 자생 탈락이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눈매음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죠. 오히려 반대로 숫돌 입자가 작은 경우를 얘기했는데 살짝 말을 바꿔놨네요. 정답은 숫돌 입자가 큰 경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갑니다. 다음 나사산의 각도 측정 방법으로 틀린 것은, 아까 나사산의 각도 측정 방법 또 나왔는데 또 나왔습니다. 자, 읽어보죠. 공구 현미경에 의한 방법 맞죠? 나사 마이크로메타에 의한 방법. 나사 마이크로에 의한 방법은 나사 피치하고 외경을 측정하는 거죠. 나사산의 각도를 측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나가 되겠네요. 자, 이제 두 번째 과목 기계제도 보겠습니다. 21번. 나사의 도시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나사의 도시법입니다. 요거는 나사의 그 그리는 제도요법을 한번 손으로 그려봐가지고 익혀놔야 됩니다.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말고요.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정답을 찾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 순나사의 바깥지름과 앞나사의 골지름, 굵은 시름. 순나사의 바깥지름을 굵은 시름 그리는 건 맞죠? 자, 순나사의 바깥지름 한번 그려보면은, 자, 가는 나사를 때는 중심선을 하나 이렇게 그리고, 순나사는 이렇게 해주고, 못다이가 이렇게 돼 있고, 자, 이거는 어떻게 그래요? 굵은 실선으로 그려야죠. 굵은 실선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나사산이 이렇게 이게 나는데 이걸 일일이 그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그래요? 가는 실선으로 골경을 이렇게 그리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불완전 나사부가 끝난다 굵은 실선을 그리고 요 나사산의 불완전 나사부처럼 이렇게 마감체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반면에 앞나사는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안쪽에 요 골경은 어떻게? 굵은 실선으로 그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현재 가가 되겠죠. 가는 실선으로 된다 했으니까. 반대로 안찌름은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22번 가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지지선에 기입된 12-7 드릴과 자, 어떻게 됐어요? 12-7과 2-3 드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쉬운 거죠. 이렇게 하고 이제 지시선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구멍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뭘 나타낸다? 구멍의 개수. 요거는 드릴의 크기, 지름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개수, 직경. 그러면 정답이 보이겠네요. 각 지름이 7mm인 구멍이 12개와 지름이 3mm인 구멍 2개를 드릴로 뜬다. 가가 정답이 되겠죠. 23번 투상도 문제 나왔네요. 아래 그림엔 평면도, 우측면도에 가장 적합한 평면도는 자, 투상면도는 서로 가나다라 보기를 비교해 가면서 어느 선이 틀리는가 상호 조합하면서 살펴보면 좋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정답이